방식의 덧셈과 뺄셈. 책 없는 사람들은 모니터 보면 되고, 여기서는 나머지 중요한 건 없고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 정리. 근데 이게 시험에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객관식으로 한 문제 정도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림 차순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이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오름 차순 정리라든가 아니면 x보다는 y에 대해서 뭐 내림 차순해라, 뭐 y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선생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일단 개념 체크 1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을 살펴보면 여기 봐요. 자, 2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여러 개 섞여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자, 이 문자가 중요해. x에 대하여냐 y에 대하여냐, 이거 그거를 잘 봐야 돼. 여기서는 지금 y에 대하여란 말이야. y에 대하여. 그리고 뭐래?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으로 각각 정리하래. 여기서 뭐 둘 다 하라는 소리지. 뭐 개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 내림 차순 또는 오름 차순 하나로만 문제가 나겠지. 그랬을 때 다음 중 내림 차순 정리한 거는 몇 번에 있는가? 뭐 1번 쭉, 2번 쭉, 3번 쭉 해서 답이 쭉 지문으로 조건이 이제 제시될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너희들이 답을 고르는 거고. 그러면 일단 뭐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내림 차순이라는 말은 내려가는 거야. 말 그대로 내려가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지?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오름 차수는 뭐야? 반대겠지? 오름 차수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 위의 지수죠, 그렇지? 그런데 y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y에 대하여. 자, 그러면 내림 차순을 일단 먼저 y에 대하여 정리를 해봅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 y에 대하여니까 요거를 문제에다가 이렇게 y가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 이렇게 또 여기 있네, 그죠? 그럼 나머지 없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상수항부가 되는 거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할 수 없고 여러 개가 상수항부. 상수항인데 단일항이 아니라서 덩어리 부,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자, y에 대하여 내림 차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그러면 이 차식이 제일 크잖아, 가장, 그지? 그리고 y에 대하여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는데요, 둘 다 y에 대한 1차항이죠. 그럼 이럴 때는 묶어. y에 대해서 이걸 묶어. y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묶는다는 괄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괄호 안에 x, y를 떼면 x만 남고, 여기서 y를 떼면 뭐만 남아? 0이야 1이야? 그렇지, 1이 남는 거지. 플러스 1이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런 다음에 y로 이렇게 묶인다 이거지. 묶는 게 핵심이야. 이거 중요하다. 묶어야 돼. 알겠죠? 괄호 안으로 묶는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뭐야? y에 대한 1차항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상수항이 나오면 되는데, 아까 상수항 부라고 해서 따로 빼놨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상수항 부는 막 지멋대로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막 때려 넣으면 돼요? 그 상수항 부도 고차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것도 2x 제곱이 먼저 나오고, 그러다 마이너스 5x 나오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상수항 부 빼주면 완벽하게 내림 차순 정리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림 차순보다는 오름 차순이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자주 안 쓰고 얘가 조금 더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 바로 뭐냐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요, 자, 상수항 먼저 나오고 1차항 나오고 2차항 순으로 그냥 쭉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지? 그런데 이 상수항부를 정리할 때 몇몇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오름 차순은 내림 차순의 까꾸로구나. 까꾸로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 2에 마 5x에 신났다. 응? 신났어?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유진아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상수항 부는 어떻게?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정리해 주는 거야. 선생님 오름차순인데요? 오름차순이라도 상수항부 y에 대해서 정리잖아 지금은. y만 중요한 거지 x제곱은 지금 따지는 게 아니야. x제곱은 그냥 순서대로 고차부터 저차로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정리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상수항부가 오면 되는데 상수항부가 마찬가지로 2x제곱 마이너스 5x 마 2로 정리해 주면 된다. 여기가 포인트야. 알겠지? 얘들아. 응?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헷갈리지요. 그지? 그리고 오름차순 잘 쓰지도 않지요. 그러면 뭘 내겠어? y에 대하여 오름차순 물어보겠지.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가장 어렵게 낸다면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문제에 나와서 이 정도가 끝이란 말이야. 너희들 포인트 오름차순 할 때 상수항부 뺄 때 고차부터 저차로 그리고 y에 대한 1차항, 2차항 순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잡고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왔다, 뭐 내림차수로 나왔다, x에 대해서 묻는 거 나온다, 그럼 쉽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건 뭐 이거보다 훨씬 쉬운 거니까 그냥 해주면 되겠지. 손 안 대고 오름차순 나와봤자 이 정도? 뭔 말인지 알겠지? 봐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리 다 됐지요? 됐지? 오케이. 일단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요 내용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저는 한 명씩 링크를 보내주면 잘 보면서 최소한 3번 이상은 봐주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3번 이상은 봐줘야지 이 지금 수업한 내용이 그래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지. 한 번 보고는 그냥 시험 바로 본다? 나도 힘들어. 나도 3번은 봐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보면서 막 선생님 애들하고 같이 막 놓고는 야 우리하고 선생님 개 못생겼지 막 이러고 평하지 말고. 알겠어? 자 넘어가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는데 문제 바로 봐줄게. 자 1-1번 보면은 A는 저기 보면 돼. A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또 B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또 C는 많죠? 3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하여 그거를 이 가로 A 풀 B에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C로 계산하시오. 그려놨단 말이야. 그럴 때 몇몇 친구들이 이 A, B, C를 대입하는 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이 원식에다가 이 계산해야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이걸 이대로 집어넣어. 머리 터져 안 터져? 머리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바로 넣지 말고 제발 얘들아 얘를 먼저 계산해서 정리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된 식에다가 제발 집어넣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줘. 그러면 2를 분배 법칙 해주면 2a 뿔 2b 그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 3b에 빼기니까 플러스 3c 요까지는 알겠죠? 그랬을 때 자 2b 마 3b는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돼요. 그럼 2a 마 b에 뿔 3c 요렇게 깔끔해 안 깔끔해? 정리된 요 상태의 a, b, c에다가 대입하는데 우리가 대입할 때는 어떤 다항식을 대입할 때는 뭘 사용해준다? 괄호를 사용해준다. 괄호 알지?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뭐 있는 거 알지? 괄호를 사용해준다. 그래서 이에 괄호에 a 그대로 써줘.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에 b 들어가면 되니까 괄호 치고 b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괄호 닫고 그리고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에 c 괄호 열고 c 3x제곱 마이너스 x 괄호 닫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 집어넣어놓고는 계산할 때 거짓거리 해가지고 틀리면은 다 틀려. 하나하나씩 천천히 부호 생각하면서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2차 4x제곱 빼기 x제곱 3x제곱 3x제곱 플러스 9x제곱이니까 1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 4x 마 4x 마 3x니까 마 7x 그리고 상수 플러스 2 플러스 2 뿔 3 없네? 뿔 3 요렇게 해주면은 잘했다 알겠죠? 근데 요것도 서술형으로 나오기에는 좀 아쉬워 객관식으로 나올 거야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요거 찾으면 되겠지 다 찾아가지고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땡큐 뭐 감사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쉬운 거 냈으니까 그지? 대신에 요렇게 정리 예쁘게 해주고 꼭 이렇게 괄호 써줘 여기 포인트니까 써주고 답이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냅두지 말고 답에다가 이렇게 네모칸 좀 쳐줘 이렇게 제발 좀 매너야 매너 알겠지? 그러면 딱 선생님이 성훈이가 막 어렵게 막 풀어놨는데 답은 그래도 메모를 탁 쳐놓으니까 선생님 채점하기도 편하잖아 그지? 고맙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채점하는 거니까 주관이 담길 수밖에 없어 선생님 마음이 글씨도 예쁘게 썼고 이렇게 괄호에다 답에다가 예쁘게 네모도 탁 쳐가지고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 마음이 더 가지 그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식이 개판이라 하더라도 와서 대준단 말이야 그럼 뭔가 좀 괜찮으니까 물론 뭐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해하겠지? 그 밑에 거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밑에 거는 마찬가지로 여러 큰 대문자로 된 계산식이 나오는데 라지 x를 구하라고 했어요 라지 x를 자 일단 문제를 써보자 정리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노진이 잘 되고 있어? 네. X 아니잖아. y 제곱에 대하여 a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b는 3a. x를 구하라. 라지 x가 얼마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아까처럼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라지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x라고 하는 건 방정식 개념이잖아, 그지? 그럼 이 식을 방정식처럼 해서 라지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해 주라는 소리야. 이항해가지고.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자, 해봅시다. 얘를 저기 방정식처럼 이항할 거야. 그럼 제일 먼저 a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2 가로에 라지 x 마이너스 b는 플러스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가 돼서 3a 빼기 a, 2a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꼴 싫지? 양쪽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2a니까 마이너스 a 됐죠? 그런 다음에 라지 x는 마 b 넘어가니까 뿔 b 마 a 뿔 b 즉 x는 마 a 뿔 b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x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떤 큰 문자에 이런 방식을 집어넣을 때 뭘 사용해 주라 그랬어? 괄호를 사용해 주라 그랬어 그지? 그럼 마이너스 괄호에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 괄호 닫고 플러스에 자 플러스일 때는 괄호를 안 써도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플러스는 그대로 와도 된다 뭐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어차피 또 같은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거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y 플러스 2y 제곱에 뒤에 금 그대로 이렇게 여기 지금 라지 x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2xy xy니까 플러스 3xy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단단 알겠지? 됐죠? 이해하겠지? 깔끔하죠? 자, 그 밑에 거 봅시다. 자, 우리 뭐 지금 방금 했던 큰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푸는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상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거는 나올 수 있어. 그래 나온다 하더라도 한 확률적으로 50% 미만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세 번째 거는 나오기가 딱 좋지. 왜냐하면은 뭐 라지 A 플러스 B를 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어. 항상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어떤 똑같은 두 개를 막 비벼가지고 뭔가 뒤에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된 문제 스타일은 무조건 뭘 하라고 한 문제냐면은 연립하라는 소리예요. 연립해서 계산하라. 연립 방정식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문제 보면은 라지 A 플러스 라지 B는 또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대부분 10문제면은 9문제 정도는 연립해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원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텐데 이렇게 만약에 계속 나온다? 등장하자마자 이 문제는 연립해야 되겠구나. 연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세팅을 해주면 대부분 풀리게 돼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럼 해봅시다. 연립으로. 연립이라고 하니까 자,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라지 A 뿔 B는 3x 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연립이니까 A 마 B는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뭘 구하라고 했느냐? 라지 A 마이너스 2b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더하거나 빼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앞에 개수값을 같게 만든 다음에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문자를 제거하는 게 우리 연립방정식의 목적이잖아. 그지? 딱 근데 보니까 더하면은 b가 제거되고 빼면 a가 제거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네. 그지? 더하는 게 더 낫잖아. 더해줍시다. 그럼 a 뿔 a니까 이 라지 a는 뿔 b 마비니까 꺼지고 3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4x제곱 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xy니까 마 4xy 상수하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뿔 2 이렇게. 따라서 이 라지 a는 요거다. 그러면 a는 얼마일까? a는 이걸 2로 다 나눠주면 되니까 2x제곱 절반씩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됐죠?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연립방정식 할 때 나머지 b는 어떻게 구해? a 값 대신에 얘 집어넣고 이항시켜서 b만 놔두면 되잖아. 그지? 그럼 a 대신에 얘를 대입해줘.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y 풀 1 그리고 요 식이니까 풀 라지 b는 3x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그러면은 플러스 b만 냅두고 나머지 이항시킨다? 그러면 b는 원래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값 뒤로 가는 거야. 알겠지? 세치게하면 안 돼. 3x제곱 마 3xy 뒤로 얘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플러스 2x제곱이니까 넘어가면 마 2x제곱. 그죠? 마 2xy니까 넘어가면 뿔 2xy. 그죠? 플러스 1 넘어가면 마 1. 이렇게. 됐죠? 예쁘지? 그러면 b는 3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x제곱. 마 3xy 뿔 2xy니까 마 xy. 그리고는 상수항 마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a 값과 b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런데 a는 그대로 앞에 플러스 a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돼. 괄호 없이 2x제곱 땡큐베리 감사로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자 b는 근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들아 뭘 사용해야 돼? 괄호를 사용해서. 그렇죠. 자 집어넣어주면 된다. x제곱 마 xy 마 1 이렇게 괄호 안으로 예쁘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계산만 해주면 끝이죠 이제. 자 마 2 곱해주면 마 2x제곱 빼기 빼기니까 뿔 2xy 마 2 마 1이니까 뿔 2 이렇게 동류항끼리 계산. 2x제곱 빼기 x제곱 꺼져 마 2xy 풀 2xy 꺼져 뿔 1 뿔 2 3 정답은 3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이거지. 어때? 어렵지? 어려워? 조금 헷갈리잖아.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 그지? 귀찮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봐봐. 니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손 안 대고 딸깍하는 걸 굳이 낼 필요가 있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딸깍해서 푸는 건데 이게 시험이야? 이거 하려고 니들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랬을까?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뭔가 조금 좀 까다롭고 조금 더 한 요만큼이라도 좀 귀찮게 만드는 거 그래도 내야지. 그지? 니들 기대도 있잖아. 시험 얼마나 뭐 어려운 게 나올까? 어떤 게 나올까?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있는데 굳이 땡땡 같은 거 툭 내놨어. 그럼 그 낸 사람도 뭔가 좀 격떨어져 보이고 그렇단 말이야. 선생님도 뭔가 이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고 니들 평가라는 걸 해야 되고 기대에 또 부응해야 되는 적어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내야지. 딱 좋잖아, 그지? 연립해야 되지, A값, B값 구해야 되지, 집어넣어서 또 계산도 해야 되지. 몇 가지를 검증하고 니들한테 체크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영양가 만점 덩어리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세 번째 게 조금 더 높지. 아까 한 50% 미만이었다 치면 얘는 한 7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립해서 푸는 요 방법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알겠죠? 넘어가지고 자 지수 법칙 나왔는데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야 곱셈 공식 나오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 정도 됐으면 얘들아 여기 곱셈 공식에 6번부터 10번 정도 이제 저기 공식들을 웬만큼 머릿속에 외워야 돼. 응? 외워야 된다고. 아직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있다 그러면은 문제 풀 때마다 5번부터 저기 10번 그 공식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앞에 곱셈 공식이 등장하는 걸 인지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걸 내가 여태껏 못 외우고 있었네. 아유 빡대가리 이러면서 자학하지 말고 뭐라 그래 선생님이? 공식 못 외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위에다 한 번씩 적어. 그 공식 못 외운 거 페널티다. 나에 대한 달게 받아 이렇게 쭉 적어주고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안 하지? 안 해봤지? 요거 선생님 말이 그냥 한 사람이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별로 뭐 영양가도 없고 에이씨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알토란 같은 얘기들이야. 요것만 만약에 정말로 정석처럼 믿고 시행해가지고 달 따랐다? 아마 니들 이거 다 배우고 잘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지금 중간고사 때 지금 범위가 아니고 이제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좀 지겨운 얘기긴 하지만 고2, 고3 다 거쳐야 된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공식들이 계속 등장할 거란 말이지. 그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든 학습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공식 이런 것들을 계속 외워야 될 거야. 그런데 해설지 보고 하는데 공식을 몰라? 여지껏? 그러면은 이제 앞에 위에다 써주고 넘어가고 써주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니들이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와서 공부를 이어서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넘겨보잖아 책을. 위에 보겠어 안 보겠어? 니들이 막 공식 써놓던 걸 보겠지 그지? 보면서 인지를 해. 공식을 왜 이렇게 내가 못 외웠어? 근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 그럼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는 거야. 이 공식 다시 또 머리에 집어넣고. 그지? 책 펼 때마다 보겠지. 인지. 외워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끔찍한 얘기해볼까 가거나? 선생님 얼굴을 네가 맨날 내가 5초마다 이렇게 들이밀어. 5초마다 들이밀어. 끔찍한 얘기지만 5초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네가 하루 종일 나와보잖아. 내 얼굴 눈 감고 그려. 아니겠어? 못 그리나? 끔찍하다 그지? 그 정도는 된단 말이야. 사람의 인지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다고 좀 사람도 자주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인지가 돼서 정말 눈 감고도 훤히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인지가 된다 이거지. 인지가. 넘어가요. 공식 같은 거는 이렇게 앞에 보고 쭉 접근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개하는 거죠. 이런 건 어려울 거 없지 얘들아. 1번 같은 경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적어준 이유는 반응이 좀 시큰둥해서 그래.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 계산, 곱하기나 나누기로 돼서 어떤 큰 덩어리를 다뤄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첫 바따로 해줄 것은 지수부터 해결해야 돼. 지수 해결. 거듭제곱부터 해결해주고 두 번째가 이제 분모 부분, 분자 부분 나눠가지고 분모 파트, 분자 파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크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일단 지수부터 해결해주자.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4, 4, 16, 16 곱하기 4니까 64 되겠죠?
그리고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 3은 6. 또 y의 세제곱. 그대로 이렇게. 또 나누기에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빼기 2 빼기 2 곱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x의 제곱, y 제곱의 제곱이니까 2, 2, 4 이렇게 되고 뭐 2xy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분모 부분, 분자 부분 나누는 건데 나누기 부호 뒤에 게 분모야. 여기가 분모. 나머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분자 부분. 분자. 얘도 분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모 부분, 분자 부분 가로 위에서 쭉 긋고 분모 부분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나머지 분자 부분 위로 64 x 6제곱 y 3제곱 그리고 곱하기 2xy 이렇게 알겠죠? 밑에 세제곱 빠졌는데. 응? 그렇지. 아유 최성훈이 합격. 그래 내가 일부러 너희들 저기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시험해 본 거야. 합격. 오케이 집중력 좋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숫자부터 약분 들어가주면 되겠죠. 약분해주면은 요거 16 이렇게 되겠고 x 제곱이니까 샥 지워주고 2개만큼 빠지니까 4제곱 되겠고 y 4개니까 4개 3개 하나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았어? 분모는 다 사라졌죠. 그럼 분자 부분만 남은 거니까 16 곱하기 2 32에 x 4제곱 곱하기 x니까 x 5제곱 y는 전멸이죠. 이렇게 나면 되는 거지. 어려워?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한번 짚어줄게. 지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분모 부분, 분자 부분 파트 나눠서 길게 풀어. 알겠지? 따로 해가지고 요 부분 계산하고 또 곱해주고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한눈에 보이게끔 길게 쭉 빼서. 수학에서는 이런 계산하는 그런 영역이 구분되면 구분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답이 나올 확률이 더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생각해봐봐. 한목에다 해결하고 한 번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둘러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굳이 뭐 막 피해야 될 함정을 여러 번 만들 필요는 없지.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해결하기가 쉽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자 체크해 두고요. 자, 그 밑에 거. 이걸 내가 왜 쳐놨지? 중에 어려운 게 있나? 1번은 그냥 저거 뭐 완전 제곱식 문제죠. 전기하면 되는 거고 곱셈 공식 활용해서. 2번도 마찬가지로 공식 활용하는 거고. 3번은 합차 공식이죠. 4번은 어려울 거 없고. 5번하고 6번 때문에 그래야 된다 보다. 5번하고 6번 때문에. 자, 5번. 2x 플러스 5. 몇몇 친구들 중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봐줍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야? 우리 흔히 교차 곱셈법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곱셈했던 그 방법을 거꾸로 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면 되는데 일단은 2차항, 1차항, 상수항 부분 나오는데 2차항은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6x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x에 관한 1차는 어떻게? 요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요거 두 개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5, 3 플러스 15x에다가 2, 4 플러스 8x니까 15x 플러스 8x 플러스 23x 이렇게 항목에 계산해주면 돼. 다시 5, 3 플러스 15x 또 2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x 그래서 둘을 더해서 23x 이해됐어요?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하면 돼. 뿔 5 곱하기 뿔 4니까 뿔 20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x 이렇게 앞뒤 1차항 부분하고 여기 뒤에가 다른 것들 이렇게 계산한다. 6번 한번 더 해볼게. 이건 어려워 생각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어렵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돼. 한번 더 해보자. 자, a 곱하기 2a니까 2a 제곱에 마이너스 2b 곱하기 2a니까 마이너스 4ab 이렇게 하면 그죠? 또 이렇게 계산하면 a 곱하기 마b니까 마ab 그럼 둘을 더하면 마 5ab가 되겠지. 마 5ab 이렇게 되겠고 상수항 부분은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2b 제곱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다. 자, 넘어갑시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요것도 시험에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나와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알겠죠? 응?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거 말이야. 이 문제에서 말이야. 요게 근데 서술형에서는 안 나와요. 객관식에서 나올 거야. 서술형 문제는 절대 아니고. 나오면 어쩔 건데요. 뭐 어찌 나오면 풀면 되지. 나올 가능성은 아주 극히 드물어. 적다. 계속. 자, 봐봐. 이 문제를 풀라 그러는데 이 식을 이걸 몇 번 곱해야 되냐? 4, 16번 곱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다 곱해가지고 밑에다가 동규한 계산 다 하고 앉아있는 애들 있어. 시간 많다.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3창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자. thinking. 자, 3창은 어떻게 나오느냐? 3창 곱하기 상수항. 아니면 뭐 반대로 상수항 곱하기 3차항.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 또는 2차항 곱하기 1차항. 아니면 앞에 그 1차항 곱하기 2차항.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 이외에 3차항 더 나올 수 있는 거 있어? 없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앞에 거 3차항 없잖아. 이거 없어, 답이. 빵. 두 번째, 앞에 거 상수항, 마 3에, 뒤에 거 3차항, 플러스 1이죠, 개수가. 곱하기 1이니까, 마 3. 이렇게 되고. 앞에 거 2차항의 개수, 마 2에, 곱하기, 뒤에 거 1차항, 마 5. 뭐야, 그럼 뿔 10이죠. 이렇게. 앞에 거 1차항, 뿔 1, 곱하기에, 뒤에 거 2차항, 개수, 뿔 4. 4. 그래가지고 요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돼. 그럼 마3 뿔10 7. 7 더하기 4니까 11.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기에 좀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게, 그지? 그렇잖아. 야, 수학에서 개수 구하라 그러면은 서술형이면 이걸 다 전개해서 풀어야 돼. 그게 맞는 방법이지. 누가 얍삽하게 이렇게만 계산하래. 이게 정통된 방법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치? 정확하게 서술형에서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다 전개해가지고 16번을 해가지고 정말로 다 그런 부분을 니들이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서술형 풀이가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걸 어떻게 보면 얍삭이란 말이야. 그럼 서술형에서 나올 수가 없지, 이거 사실상. 낼 수가 없지. 이게 정석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에서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그렇게 풀면 된다. 자, 2번. 2번도 보세요. 밑에 3번까지 다 읽을 건데. 자, 2번 보면 x의 개수가 마삼. 그럼 일단 문제 써보고. 졸리니? K값을 물었다. 자, 이렇게 구하래요.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x의 개수가 마삼이래요. 1차항만. 알겠지? 그럼 1차항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1차항은 뭐랑 곱했을 때 1차항이 나와? 1차항 곱하기 상수 또는 상수 곱하기 1차항만. 그 외엔 없지? 두 개밖에 없어. 땡큐지. 1차항 곱하기 상수 또는 앞에 거 상수 곱하기 1차항일 때밖에 없더라. 그러면 앞에 거 1차항이 얼마야? 마4. 개수만 정리해주면 돼. 곱하기 뒤에 거 상수가 뿔2, 마8. 이렇게 나오고 앞에 거 상수 마1 곱하기에 뒤에 거 1차인데 K네. 그럼 마이너스 K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즉 얼마라는 소리야? 마3이라는 소리야. 즉 마8 마 K는 마3. 이렇게 K에 관한 방정식이야. 어려울 게 없어, 얘들아. 그지? 그럼 뭐 마 K는 마3 넘어가면 뿔8. 마 K는 뿔5. 따라서 K는 마5.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지. 쉽지? 쉬워 안 쉬워?
이지. 그지? 자, 앞에 거보다는 얘가 시험 문제 내기 좋죠? 그지? 그런데 이것도 나올 확률이 50% 미만이야. 알겠지? 여기 왜 세 문제를 다 풀어주느냐? 시험에는 만약에 요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란 말이었고, 그러면 반드시 나올 거는 뭐냐 하면은 요 어떤 큰 다항식의 거듭 제곱으로 된 요런 문제. 요게 출제 빈도가 한 80%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개의 학교가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반드시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럴 때 8학교 정도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왜냐하면 애들이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면 같은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는 조금 중간에 이상한 게 하나 생겨. 내가 그건 알려줄게. 전개식이면 이때 x제곱의 개수가 a 또 x세제곱의 개수가 b, 그럴 때 a마 b 이렇게 구하래요. 자, 일단은 그러면 세팅해보자. x제곱 2차항이잖아. 2차항은 어떻게 나온 거야? 2차항 곱하기 상수 또는 상수 곱하기 2차. 그지? 또 2차항은 어떻게 나와? 1차항 곱하기 1차항. 근데 여기서 헷갈려. 어디 헷갈리냐면 1차항 곱하기 1차항이 있으면 또 반대로 해도 1차항 곱하기 1차항이 두 번 나올 것 같잖아. 한 번만 나온다. 한 번만. 한 번. 요걸 한 번만 해야 돼. 알겠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알겠지? 집중해. 한 번만 나오는 거야. 같은 게 1차, 1차라는 게 한 번 나왔다?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흔히들 이렇게 1차 있으면 저렇게도 1차 해야 되니까 1차, 2차, 1차, 1차 두 번을 쓰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아니야. 한 번만. 한 번만.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2차항 곱하기 상수항. 2차항은 마삼. 상수항은 뿔1. 마삼. 뭐 반대겠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앞에 거 상수항은 1, 마삼. 마삼. 이렇게 나오지. 1차항 곱하기 1차항. 2 곱하기 2. 한 번만 해주면 되고 4. 그래서 마삼, 마삼, 마륙에 뿔 사니까 마이가 되는 거지. A는 마이.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자, 3차항. 3차항은 어떻게 나올까? 3차항 곱하기 상수항. 3차항 곱하기 상수항. 또 반대로 상수항 곱하기 3차항. 또 2차항 곱하기 1차항. 또 1차항 곱하기 2차항. 이외에 있어 또? 없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서로 다를 때는 앞뒤로 두 번씩 해주면 되고 11 뒤집어서 똑같이 11 된다? 그럴 때 한 번만 써주면 된다고. 여기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고. 선생님들은 말이야. 항상 생각해. 니들이 헷갈리게끔 만드는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신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를 봐봐. 초등학교 때는 자 이거 맞춰보렴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가끔씩 가다가 에라 틀려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함정만 파. 빠져라 죽어라 이러면서 푼다고. 니들한테 정말로 그냥 던져주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니들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순조로워. 이거 그냥 너무 흐름이 그냥 풀면 되는 문제야. 조심하란 말이야. 어딘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조심성을 더 둬도 문제 될 건 없다 이거지. 뭐 만약에 함정이 없다? 땡큐고 풀면 되는 거고. 뭐 너무 순조로워서 딱 봤더니 이게 함정이 있네.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다 튀어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좀 티를 내. 뭐 단, 뭐는 뭐 어쩌고저쩌고다. 뭐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은 문제 있잖아. 여기가 함정이야. 자, 함정 여기입니다. 함정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함정 표시. 알겠지? 요걸 잘 봐주면 돼.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단 해놓은 거. 문제 중에 단. 그 단이라고 했던 요 상황을 이 문제에다 고려해주면은 답 중에 뭐 하나 지워지는 게 있거든. 그런 부분 이제 덜어내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을 하지 않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함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내기가 좋다 이거지. 자, 어찌됐든 계속 이거 나오면 3차항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4에 곱하기에 상수가 1이죠. 뿔 4. 뭐 이거 뒤집으면 되니까 1 곱하기 4 그래서 4. 또 2차항 곱하기 1차항 마 3에 곱하기
1차 뿌리 마유 반대로 2 곱하기 마3이니까 마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8 빼기 6 2 빼기 6이니까 마4 B는 마4 이렇게 된다. 자 그럴 때 A 빼기 B를 구하라 했죠.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선생님 근데 가끔씩 가다가 뭐 거의 다 대부분이 A 뿔 B를 구해라 플러스 이렇게 더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해.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빼기를 물어볼 때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요 문제처럼. 그럼 대부분이 이 빼기가 음수일 거야 아마 답이 니들이. 왜 빼기가 음수일 때는 둘을 빼라고 시켰어? 부가 헷갈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빼기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를 항상 니들한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빼기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빼라고 할 때는 항상 뒤에 값이 음수일 확률이 10문제면은 한 80%는 음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제가 B를 구했는데 양수가 나왔는데요? 한 번 더 체크해봐도 무난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B를 다시 계산해보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음수였네? 어이씨 큰일 날 뻔.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빼라고 하면은 요 생각도 딱 들어야 돼. 알겠지? 머리 넣어놓고 빼라고 했을 때 B가 만약에 네가 계산한 값이 양수였다? 그런데 이게 빼라는 문제야. 선생님께서 이 잘생긴 선생님이 너이씨 B가 음수라고 했는데 난 양수가 나왔는데 이상하다? 다시 쳐다보면 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마 2의 빼기에 빼기 4 이렇게 빼기에서 플러스로 꺾이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함정으로 낸다 이거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야 그지? 아무튼간에 2-3번 이런 문제가 시험에는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80%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여기 곱셈 공식 활용하는 거고 여기 체크해 놓은 거 봅시다. 뭐 2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 활용하는 거죠. 그지? 우리 공식 가운데 그게 있어요. 네. 요 공식 활용하는 거지 뭐. 그지? 2번은 그대로 이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지? 들어가면 된다. 자, 3번 봐주죠. 3번. 3번은 뒤에서 뭐 연습 문제라는 거 볼 때 다시 한번 언급될 건데 만약에 니들이 시험에서 이렇게 어떤 곱셈 공식이라든가 공식 활용해서 풀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보통 이런 문제는 뭘 보면 되냐면 합차공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 도미노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러면 이건 보통 답이 맨 마지막 거 있죠. A 4제곱이잖아. 이거의 거듭제곱, 즉 A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알겠지? 만약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여러 개 있어가지고 A 16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어휴 개 많네. 이렇게 문제가 나서 답은 뭘까? A 3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선생님 이렇게 풀면 싹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풀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 풀어야 되니까 제대로 알려줘야지.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거는 아니거든. 근데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거 내가 뒤에 가서 알려줄 거야. 그거 내가 따로 짚어줄 텐데 일단 요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건 아니야.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된 간단하게 합차공식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맨 마지막 거에 거듭제곱의 마일이 온다 답이. 알겠지? 잘 기억해놔. 자 그럼 풀어볼까? 자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 a제곱 플러스 1에 a 4제곱 플러스 1. 또 이렇게 두 개 합차공식 이루어지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A 4제곱 마이너스 1에 요거 뒤에 거 계산 안 된 거 이렇게 보죠. 또 합차 공식이죠. 그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A 8제곱 결국 마이너스 1. 맨 뒤에 거의 거듭 제곱에 빼기 1이 온다. 내 설명처럼 됐지? 그지? 좀 졸리니? 환기 좀 시킬까? 우리밖에 없는데? 아직 50분도 안 됐어. 지치면 안 돼, 얘들아. 자, 봅시다. 자, 공통 부분이 있는 우리 식의 전개란 말이야.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통인 다항식을 큰 뭐 라지 x라든가 뭐 라지 a라든가 어떠한 값으로 치환해서 묶어서 계산하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뭐 1, 2, 3 전부 다 뭐 라지 x로 묶는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은 좀 묶는 부분이 단순해. 근데 4번 같은 경우 이거 많이들 혼동된단 말이야. 혼동된다? 선생님 문제 많이 헷갈려요. 문제 풀다 그런 문제 있잖아. 많이 헷갈리는 거. 니들 헷갈린다고? 화색이 돌아 선생님들은. 헷갈린다고 얘들아. 진짜? 체크 포인트지. 왜? 이거 시험 내야겠다. 야 이거 시험 각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니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유독 더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니들만 헷갈릴까? 딴 애들은 안 헷갈려? 딴 애들도 똑같이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애들이 다 헷갈린다는 거는 뭐야? 애들이 변별하기 좋은 문제야. 시험 출제하기 아주 좋은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체크야, 요 체크. 요 체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니들이 항상 보면은 헷갈리는데도 그 문제를 질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뭉개고 있어. 죽으려고. 시험에 나올 게 뻔한데. 미친 짓이란 말이야. 등급 맞기 싫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 뭔가 많이 헷갈린다. 요 체크해서 물어봐.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더 이 문제에 접근하고 만약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면은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거 안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 헷갈리지. 왜 헷갈리느냐? 분명히 뭔가 공통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A 뿔 B, A 마 B. 뭐야? 아니잖아. 뿔 마 C, 마비 뿔 C. 아이씨 묶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이거 A 마 C, A 뿔 C. 뭐가 다 달라. 다 없어. 없어? 자, 봐봐. 여기를 보면은 마비 뿔 C라는 것을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마이너스의 B 마 C 이렇게 돼요. 여기 B 마 C, B 마 C 공통 부분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A 뿔 B 마 C 중괄호 써서 A 마의 B 마 C 이렇게 그랬을 때 B 마 C를 라지 X 치환해주고 그러면 A 뿔 라지 X A 마 라지 X 이렇게 되고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제곱 그러면은 A 제곱에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어떠한 다항식 B 마 C도 다항식이죠. 2개 이상의 항이니까 다항식을 큰 거에다 대입할 때는 뭘 쓰라 그랬어 얘들아? 그렇지. 괄호를 사용해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 제곱에 자 괄호 안에 정리해 준 B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 자 A 제곱 마 B 제곱 플러스 2BC 마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알겠죠? 좋지 않냐 이 문제? 그지? 여기 묶어야 되는 까다로움도 있고 치환도 있고 합차 공식해서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까다롭지? 까다롭다?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 잘 봐줘. 스타일. 알겠지? 왠지 모르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이거를 뭐 전개하라 그랬는데 마땅히 어떻게 그냥 막 이거를 그냥 뭐야 대구 말고 그냥 막 서로 곱해가지고 뭐 9번이긴 하다. 그지? 맞죠.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말이야.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고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이거를 뭐 전개해가지고 그냥 해서 다항식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동료항끼리 계산해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나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9번 해가지고 다항식 초수려가지고 계산하나 비슷할 것 같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문제는 뭐 굳이 서술형으로 나올 그런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라.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기는 좋으니까 뭐 요주의, 요책 해두란 소리고. 자, 4-2번에 1번 봅시다. 자, 4-2번 문제. 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몇 퍼센트? 90%. 10개의 학교가 있으면 9개의 학교는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 선생님 저희 학교는 안 나왔는데요. 그럼 그 학교가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두 개씩 서로 짝지어서 2창, 1창 부분까지 같은 부분이 나오게끔 해서 그 부분을 치환해가지고 푸는 문제란 말이야.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보자. 어떠한 상수항끼리 있을 때 더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찾는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야? 요거 마일이죠. 계산하면. 그지? 또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일이죠. 그럼 요렇게 두 개 묶어주면 돼. 간단하게. 뭔 말인지 알겠지?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전개해서 2창 부분, 1창 부분이 같게 나오거든 무조건? 그럼 그 부분을 라지 x로 잡고 계산을 해줘라. 그런 문제야.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인지 찾았으니까 요거 두 개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죠? 또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에 뿌리 마상 곱하니까 마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2창 1창이 똑같죠? 그래서 이 똑같은 부분을 라지 x 이렇게 치환해 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6. 자, 이거 전개시켜주면 큰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8 라지 x 플러스 2 곱하니까 12 이렇게 나오죠. 그지? 자, 그랬을 때 또 대입해야 되죠. 자, 선생님 또 앵무새야. 자, 어떠한 문자 큰 거에다가 다항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준다? 괄호. 알겠지? 괄호를 사용해준다. x제곱 마이너스 x에 제곱에 마이너스 8 가로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자, 그럼 걷어 제곱해주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3x제곱 되죠. 여기 조심해야 돼. 3x제곱 x세제곱 3x제곱이 아니라 x세제곱 쏘리 x세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는 거고 뒤에 건 그대로 8 곱해주면 되죠. 막 8x제곱 빼기니까 플러스 8x 그리고 플러스 12 이렇게. 알겠죠? 그럴 때 여기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푸는 문제 4개를 묶어서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동량 부분이 100% 어디서만 나오느냐? 여기 2창 부분에서 동량 부분이 무조건 나와요. 4창, 3창 그리고 1창 상수항까지는 서로 달라. 2창에도 두 개의 동량이 나와서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 포인트도 잡아주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풀1 막 8이니까 막 7 x제곱 플러스 8x 뿔 12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다. 뭐 나오면 땡큐지 뭐. 자, 2번 있는데 2번은 저거 보자 그냥. 자, 저기서 어떻게 묶으면 될까? 뭐랑 뭐 묶으면 돼. 처음에 각 잡을 때. 아이고. 그렇지. 그리고 뿌리 뿌로 그지? 뿔칠 나오니까 그렇게 두 개 묶어주면 되겠지? 그래. 서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2창 부분, 1창 부분 마찬가지로 라지 x로 잡아서 전개하면은 어디서 공통 부분이 생긴다고? 2창 부분에서 동유형 계산 부분이 떨어진다고. 그것만 신경 써서 계산해주면은 저와 같이 답이 나온다.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되겠지 얘들아? 해줘?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소음이. 그지? 괜찮지?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 거의 나와요. 90% 출제가 된다. 자, 곱셈 공식 마찬가지로 앞에 거 공식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요 체크 여러 개의 공식이 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
왜 요거를 내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느냐?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풀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푸는 걸 앞에서 곱셈 공식해서 외웠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변형 공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풀 때는 이 문제가 보통 어떻게 푸느냐? 변형 공식이라는 건 말이야. a 풀 b 또는 ab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풀게끔 이루어져 있어. 우리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어디서 나와? 근과 계수의 정리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근과 계수의 정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그러한 문제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형 공식을 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드시 너희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까? 왜? 계속 쓰이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치고 볶고 하는 게 고1 때만 나오고 뭐 고2 때는 안 나오느냐? 고2 때도 나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그래서 낸다고. 그러면은 저 A 풀 B라든가 AB를 이용해서 네가 어떻게 푸느냐? 자, 앞에 플러스죠. 그래서 A 풀 B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야. 3AB에 A 풀 B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A 풀 B, AB, A 풀 B를 이용해서 발음이 안 되냐?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요 공식을 둘 다 알아놔야 돼. 앞에 것도 쓰이고 밑에 것도 쓰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요거는 조금 활용 빈도는 적긴 적어. 얘는 A 풀 B 저 AB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거든. 자, 이거는 정리하면은 원래는 A 마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외웠을 건데 만약에 이런 세제곱의 이런 변형 공식 이용해서 푼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요. A 마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부호니까 부호 반대로 플러스 3AB에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 A 마 B잖아. A 마 B 들어가면 돼. A 마 B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뿔뿔 마뿔 얘는 마마 뿔마 이렇게. 그래서 앞에 부호 그대로 따라가고 가운데만 바뀌고 그대로 앞에 부호 똑같이 간다. 그 순서대로만 외워놓으면 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지? 위에 것도 그래. 뿔뿔 뒤에 거 다르고 같고. 그지? 묘하게 똑같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마마 요 가운데 거 다르고 뭐 같네? 오씨 다르는데? 여기 체크포인트 이거 같네? 아무튼 간에 요 두 개 많이 사용된다. 왜? 그중에 이거 뒤에 거 우리 근과 계수에 활용해서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자주 체크가 되더라. 알아서 하면 되겠고. 그 외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B,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플러스 3ABC 요 공식도 많이 활용이 돼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마 뒤에서 어떠한 그 다음 조건일 때 A, B, C가 어떤 삼각형이냐 뭐 변을 A, B, C로 가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 그 문제에서 사용되는 공식이라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긴 할 건데 뭔 소리냐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3ABC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어떤 삼각형 세 변이 있는데 A, B, C야. 그럴 때 이러한 조건일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뒤에 설명할까? 그래 다시 설명하자. 괜히 시간 버렸네. 쏘리. 자 밑에 거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참고의 부분에 보면은 요 공식 있죠. 이것도 중요하네.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3에 여기서 중요해.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는 게 여기 온단 말이야.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하면 x 곱하기 x분의 1이라서 1이야. 그래서 마3만 떠. 가로 닫고 F분의 여기 가운데 부분 x 곱하기 x분의 1이 없죠. 왜냐면 둘 다 약분돼서 사라진 거야. 원래 요 사이에 이게 있는 거지. x 곱하기 x분의 1이. 근데 이게 약분돼서 1이니까 그냥 숫자만 뜬 거야.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마3.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뜨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가고 3에 마찬가지로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뭐 없어지고 가로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뜨겠죠. 알겠죠?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x 4제곱으로 된 뭐 x 세제곱, x 제곱, x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데칼코마니로 가운데 거 이거 기준 해가지고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뭐 마3, 여기가 마3, 뿔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데칼코마니로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마3, 뿔4, 뿔4 이렇게 개수끼리 반 접히게 되게끔 되는 이런 문제의 인수분해가 나와. 그럴 때 요 개념이 쓰인다 이거지. 요 개념이. 변형 공식 해가지고 요 x 4제곱 뭐 이런 거 해가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 전부 다 x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성훈아 기억나지? 이런 거 해봤지, 그지? 유형 문제 풀 때. 그때 쓰이는 거라서 요것도 공식이 많이 다뤄지니까 알고 있어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에 한 번 더 요 문제 풀 때 지금 해당 지금 알려줬던 문제 풀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지금 말고 어차피 뒤에 또 풀어야 되니까. 예, 저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 그러면? 3번 3일 때 다음을 각각 계산하여라. 자, 1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얘를 양쪽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을 제곱한다는 소리는 이것도 제곱해주고 3도 제곱해주고.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요거 두 개 하면은 약분돼서 1 되죠. 그럼 가운데 플러스 2만 두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주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3의 제곱이니까 9. 그죠? 그럼 플러스 2 넘어가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얼마가 되느냐? 9 빼기 2가 되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또 두 번째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 얘는 우리 아까 전에 공식 가운데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요거 사용해 주면 돼. 그러면은 요건 뭐야?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하고 x 제곱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에 그 뒤에 거 곱하면 되는데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이게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뭐. 그지? 없어져서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3 넣어주면 되겠고 곱하기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방금 앞에서 풀었잖아. 7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7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6 18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더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조금 5분만 쉬자. 알겠죠? 5분만 쉴 테니까 조금 정리해주세요.